랜섬웨어 백업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훼손된 버전을 늦게 알아차리고 백업하게 두면 복원하고 이틀 뒤에 또 잠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랜섬웨어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랜섬웨어 대비라고 하면 보통 백업 얘기로 끝나는데요. 실제로 회사를 멈추게 하는 건 백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부터 감염이었는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백업의 진짜 조건. 둘, 침입을 어떻게 알아채느냐. 셋, 복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랜섬웨어는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몇 주짜리 작전입니다. 화면을 잠기는 건 공격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고요. 그 앞에 이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하나, 계정이나 취약점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둘, 한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권한을 올리고 네트워크를 트면서 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잠복 구간입니다. 셋, 백업부터 찾아서 지웁니다. 백업이 살아있으면 돈을 안 내니까요. 신입자 입장에서 백업 서버는 목표 1순위입니다. 넷, 데이터를 밖으로 복사합니다. 다섯, 그리고 나서야 암호하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몸값 화면을 본 순간은 공격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난 시점입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아무리 성실하게 백업해도 헛돌 수 있습니다.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하나, 데이터를 이미 복사해갔기 때문에 백업으로 잘 복구해도 협박이 안 끝납니다. 돈 안 내면 고객 데이터 공개하겠다가 남거든요. 백업이 지켜주는 건 사업 중단이지 유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알게 된 날로부터 72시간 안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공지 메일이 오는 것들 많이 보셨죠? 복구 문제이기 전에 신고 의무가 걸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둘, 잠복 기간이 있다는 건 그 기간에 만든 백업에는 침입자가 씹어준 게 같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웹셀이나 등록해둔 SSH 키, 새로 만든 계정 같은 것들이요. 그걸 그대로 복원하면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의 조건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분리, 삭제 권한 관리, 보존 기간, 복원 검증,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분리는 원본이랑 같은 서버, 같은 디스크, 마운트해 둔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백업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2번은 권한 제어입니다. 백업을 S3 같은 외부 저장소로 보냈다고 해보죠. 그럼 그 서버 안에 S3에 접근하는 키가 들어있을 겁니다. 서버를 장악한 사람, 그 키도 같이 가진 거고요. 그러면 외부에 둔 백업까지 지워집니다. 분리는 분명히 해두는데 백업이 사라지는 경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넣는 키는 쓰기 전용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올리는 건 되고 지우는 건 안 되는 키요. IAM에서 put 오브젝트만 허용하고 delete 오브젝트랑 delete 오브젝트 버전은 막아두면 됩니다. 목록조의 권한도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서버는 자기가 올릴 걸만 알면 되니까요. 한 칸 더 가면 S3 오브젝트 락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드로 걸면 정해준 기간 동안은 루트 계정으로도 못 지웁니다. 거버넌스 모드는 특정 권한 가진 사람이 우회할 수 있어서 진짜로 못 지우게 하려면 컴플라이언스로 가셔야 하고요. 버킷 만들 때 켜두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기억하실 건 한 줄입니다. 서버가 자기 백업을 지울 수 있으면 그 서버를 장악한 사람도 지울 수 있다. 3번이 보존기간입니다. 보존기간 아마 7일, 30일, 6개월 중 하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값이 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는 보통 디스크 용량 보고 정해지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용량이 아니라 잠복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침입은 어제가 아니니까요. 보존이 7일인데 침입이 3주 전이었으면 갖고 있는 백업 전부가 감염 이후 백업입니다. 되돌아갈 곳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백업은 30일치인데 40일 전 침입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나눠서 잡습니다. 1단위 30일, 주단위 12주, 월단위 12개월. 이렇게 두면 과거로 멀리 갈 수 있으면서 용량도 감당이 됩니다. 오래된 세대는 저렴한 스토리지 등급으로 내리면 되고요. 4번. 백업 성공 로고는 복원이 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덤프가 빈 파일로 떠 있거나 압축이 깨졌거나 암호해둔 백업의 복화 암호를 아무도 기억 못하거나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일인데 이건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계기가 없어서 생깁니다. 평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실점처럼 복원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화재 경보 울려도 너는 울려라,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안전불감증인 분들 많으시죠? 진짜 화재는 일상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비해두고 연습해두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잠겼을 때 정말 절망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해놔도 대답 못하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백업이 깨끗한데요? 신입 시점을 모르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90일치를 갖고 있어도 어느 걸 골라야 할지 모르면 90일치가 다 무용지물이고요. 감으로 하나 골랐다가 그게 가면본이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래서 백업만큼 중요한 게 탐지입니다. 신입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건 전문 보안 조직 영역이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다릅니다. 조용한 단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요. 신입자가 반드시 남기는 흔적 몇 개만 보면 되고 거창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안 변해야 정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배포된 코드가 그렇죠. 배포하고 나면 파일이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포 시점에 파일 해시 목록을 떠두고 매일 대조합니다. 웹루트에 없던 파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게 웹셀입니다. 파인드로 어제 이후 수정된 파일만 뽑아보는 것만으로도 꽤 잡히고, 그리고 침입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반드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서라이즈드 케이스에 추가된 공개키, 새로 생긴 크론잡이나 시스템 타이머, 새 계정, 새로 붙은 서드 권한. 이건 개수가 적어서 스냅샷 떠두고 매일 디프만 돌려도 됩니다. 평소엔 아무 변화가 없다가 변화가 생기는 그 순간이 신호입니다. 2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싸고 잘 먹힙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압축이 안 됩니다. 무작위에 가까운 데이터랑 RGB 줄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뜨는 백업 파일 압축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1.2기가짜리 덤프가 180메가로 줄었는데 오늘은 1.2기가로밖에 안 줄었다? 원본이 이미 암호화됐다는 뜻입니다. 중분 백업 용량이 튀는 것도 같은 신호고요. 평소에 몇십 배로 뛰었다는 건 파일이 전부 바뀌었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하루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구현은 두 줄이면 됩니다. 압축 후 크기를 압축 전 크기로 나누고 어제 대비 편차가 인가치를 넘으면 알림. 오늘 딱 하나만 붙이신다면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적은 노력으로 제일 이르게 알려주거든요. 3번 미끼 파일입니다. 공유 폴더나 데이터 디렉토리에 아무도 안 건드리는 파일을 몇 개 심어둡니다. 랜섬웨어는 디렉토리를 훑으면서 전부 암호화하니까 이 파일도 같이 건드리거든요. 이 파일의 해시가 바뀌는 순간이 암호화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알림이 울렸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서버 끄기가 아니라 백업 잡을 멈추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밤 정기 백업이 그대로 돌면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멀쩡한 백업을 덮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으면 그날 밤에 마지막 정상 백업까지 날아가고요. 이건 몰라서 놓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급하면 누구나 차단부터 하려 하거든. 그래서 이 순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매뉴얼로 남겨두셔야 누가 작업하든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4번. 침입자가 초반에 하는 일 중 하나가 로고 지우고 알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알림이 안 오는 것도 알림이어야 합니다. 매일 오던 백업 정상 메시지가 오늘 안 왔다? 그 자체를 경보로 잡는 거죠. 조용한 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로그 보존 기간을 백업 보존 기간과 똑같이 맞춰두시면 좋습니다. 백업은 90일 갖고 있는데 로고는 7일만 갖고 있으면 신입 시점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백업이 깨끗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90일치를 갖고도 결국 감으로 고르게 됩니다. 백업에 돈 쓰고 로그에 안 쓰면 그 돈이 반만이라는 셈이에요. 로그는 서버 밖으로 내보내시고요. 서버 안에만 있으면 같이 지워지니까요. 마지막, 복원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 서버 전체 이미지를 통째로 되돌리는 것인데요. 사실 급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침입자가 심어둔 것도 같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잠기고요. 맨 앞에서 말씀드린 복원하고 이틀 뒤에 다시 잠긴 게 이 경우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인프라는 다시 짓고 데이터만 복원한다. 서버는 깨끗한 이미지로 새로 올리고 코드는 저장소에 검증된 태그에서 배포합니다. 백업에서 가져오는 건 데이터베이스 덤프하고 업로드 파일 뿐이고요.
업로드 파일은 한 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올린 파일 중에 웹셀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복원할 때 그 디렉토리는 실행 권한을 막고 올리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막아두면 제일 좋고, 그리고 잊기 쉬운 게 인증정보 전량 폐기입니다. 그 서버에 있던 건 전부 털린 걸로 간주하시는 게 나아요. 환경 변수, DB 비밀번호, API 키, SSH 키, 여기까진 대부분 하시는데 세션이랑 토큰 서명 키를 빼먹습니다. 이걸 안 바꾸면 침입자가 가져간 세션이 새로 지은 서버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깨끗하게 다시 지워놓고 문은 열어둔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4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백신이 잡아준다. 요즘 공격은 정상 관리 도구를 그대로 씁니다. 원격 관리 툴이나 백업 툴, 시스템 명령으로 움직이면 탐지할 악성 파일 자체가 없거든요. 시스템이 스냅샷 있으니 백업이다. 스냅샷은 같은 계정 안에 있습니다. 계정을 뺏기면 스냅샷도 같이 지워지고요. 백업은 권한이 분리돼야 백업입니다. 돈 내면 풀어준다. 복구화 도구를 받아도 느리거나 일부만 복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사해간 데이터는 돈을 내도 회수가 안 되고요. 백업 성공 알림 오니까 괜찮다. 그건 파일이 생겼다는 뜻이지 되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7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서버에 있는 백업 키로 백업을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진 않은지. 둘, 침입 시점을 알아낼 수 있는지. 셋, 로그 보존 기간이 백업 보존 기간과 같고 로그가 서버 밖에 있는지. 넷, 배포된 코드에 없던 파일이 생기면 알 수 있는지. 다섯, 마지막으로 복원을 실전처럼 연습한 적이 있는지. 여섯, 백업 파일 크기나 압축률이 갑자기 변하면 알림이 오는지. 일곱, 암호화가 시작됐을 때 백업작부터 멈추는 절차가 문서로 있는지. 7개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다 되어 있는 회사가 드물거든요. 하나만 고르신다면 저는 6번째 압축률 알림을 먼저 붙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적은 노력으로 제일 이른 시점에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비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앞서 계신 겁니다. 이상 어니스트 패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